한국의 학자들, 책상물림 전문가들, 그리고 오늘날의 언론이 보여주는 가장 우스꽝스러운 점은 그들이 권력과 현대 전쟁의 본질을 처참할 정도로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미국이 이란을 전면 점령하지 않았다는 점, 혹은 일시적인 휴전 명령에 서명해야 했다는 점을 들어 이것이 전략적 실패의 증거라고 떠들어댄다. 이것은 국제정치에 대한 순진함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그들이 말하는 실패란 도대체 무엇인가? 초강대국이 수만 명의 보병을 메마른 사막에 투입해 발이 묶인 채 세계 경찰 노릇을 하지 않는 것을 실패라고 부르는가? 미국은 이미 오래전에 19세기식 제국 전쟁 사고를 넘어섰다. 이 시대의 패권국이 추구하는 핵심 목표는 영토 점령이 아니라 상대가 현상 질서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철저히 파괴하는 데 있다. 그리고 미국은 그것을 잔혹할 정도로 완벽하게 해냈다. 첫 번째 폭탄이 떨어지기 전 전문가들과 적대 국가의 선전 도구들이 얼마나 착각에 빠져 있었는지 돌아보라. 중국 국방 관련 대학의 교수들은 방송에서 미국은 감히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손을 대면 중동의 미군 기지는 30분 안에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라고 큰 소리쳤다. 이들은 그 공허한 협박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 그렇다면 실제 전장의 결말은 무엇이었는가? 수천 차례의 공습과 수만 톤의 정밀 유도 폭탄, 그리고 정확한 화력이 테헤란의 핵심 기반 시설 위로 쏟아졌다. 그 모든 과정 동안 미국 전투기 한 대도 격추되지 않았다. 미국 조종사의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이 지정학적 수술은 너무도 성공적이어서 절대적 권력 격차라는 개념 자체를 새롭게 정의했다. 국가의 힘을 지하에 숨어 떨고 있는 자들이 문서 위에서 끝까지 항복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태도로 평가하는 것은 약자의 궤변일 뿐이다. 어떤 정권이 겨우 연명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이 승리했다는 뜻은 아니다. 현실 정치에서 상대에게 군사적 저항 능력을 모조리 빼앗기고 핵심 지휘망을 잃고 적이 정해준 시간표에 따라 휴전협정을 받아들여야 했다면 그것은 완전하고도 치욕적인 패배다. 미국이 설계한 거대한 구상의 압도적 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지정학에 대해 눈이 먼 사람들이다. 우리는 전장의 또 다른 잔혹한 진실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그것은 이란의 이른바 난공불락 방공망이 완전히 증발해버렸다는 사실이다. 오랜 세월 동안 국제 언론과 반미 세력은 이란의 군사력을 끊임없이 찬양해왔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을 사들이고 모방해 구축한 다층 방공 체계를 두고 그들은 이란을 무지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강철 요새로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미국의 21세기 전투 기술과 맞닥뜨렸을 때 그 방패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완전히 눈이 멀고 귀가 막히고 마비되어 버렸다. 미 공군이 마치 자기 집 정원을 산책하던 이란 영공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7,000개가 넘는 전략 표적을 제곱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쓸어버렸다는 사실은 하나의 냉혹한 진실을 증명했다. 독재 국가들이 복제한 무기 체계는 결국 값비싼 고철 더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실패는 단지 테헤란의 방어 체계에 치명상을 입힌 사건이 아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세계 군사적 야망에 대한 정면의 딱이었다는 점이다. 이 독재 국가들은 허위 데이터를 생산하는 고질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무기는 기술 도면이나 대규모 열병식에서는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미국의 우월한 정찰 체계와 전자전 능력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 지금 이 순간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내부에서 얼마나 큰 공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상해보라. 그들이 파트너 국가들에 제공하거나 판매한 방공 무기들, 그리고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미국을 겁주기 위해 의존하던 핵심 기술들이 실은 그렇게 허약하고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란 방공망의 붕괴는 미국이 도전축 전체에 보낸 가장 소름 끼치는 메시지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누더기 기술로 세워진 모든 방어 장벽이 24시간도 되지 않아 뚫릴 수 있음을 입증했다. 세계 지정학의 판세는 궤변이나 부풀려진 숫자로 결정되지 않는다.
실제 전투 기술의 역량으로 결정된다. 가짜 방패가 찢겨나간 순간 미국에 도전하는 정권들의 허약한 본질은 무자비하게 드러났다. 미국의 적들과 언론의 아마추어, 평론가들은 아직도 20세기식 소모전 사고에 갇혀 있다. 그들은 병력 수를 세고 전차 수를 세고 얼마나 많은 땅이 점령되었는지를 따지며 승패를 평가한다. 이것은 참으로 우스꽝스럽고도 근시안적인 태도다. 이번 이란 지정학 수술은 21세기의 기술로 무장을 철저히 해제하는 예술이 무엇인지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다. 미국은 비열하고 피비린내 나는 소모전을 벌인 것이 아니다. 그 대신 인공지능이 전쟁 전체를 설계하는 데 투입되었다. 데이터 분석에서부터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진 가장 견고한 지하시설의 위치 파악, 그리고 정권의 지도층과 정보 핵심 인물들을 추적하고 제거하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작전 초기 며칠 안에 절대적인 정확도로 수행되었다. 미국은 눈먼 융단 폭격을 한 것이 아니다. 상대의 두뇌와 척수를 정면으로 공격했다. 독재 정권의 최고 지휘부가 순식간에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무리 대군이라 하더라도 그 무장 세력은 곧바로 방향을 잃고 공포에 휩싸인 껍데기 없는 군중으로 변한다. 통신망이 무력화되고 아래에서는 명령을 받지 못하고 위에서는 지휘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면 구조적 붕괴와 대규모 탈영은 필연이다. 군대를 통제할 능력을 잃고 국내 보안 체계가 완전히 마비된 정권이 무슨 자격으로 또 무슨 실제 힘으로 아직 항복하지 않았다고 떠들 수 있단 말인가? 깊은 지하에 숨어온 좋게 살아남은 소수 지도자의 입끝에서 나오는 고집은 그 국가의 권력 구조와 독립적 생존 능력이 미국에 의해 완전히 박탈되었다는 잔혹한 사실을 결코 가릴 수 없다. 수년 동안 세계 정치와 금융 분석가들은 반복되는 싸구려 협박에 떨며 사로잡혀 있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것이다. 나는 주장이다. 지정학과 힘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몽유병 환자들만이 그런 공허한 위협에 겁을 먹는다. 지금의 권력 구조를 똑바로 보라. 세계의 석유 흐름을 실제로 쥐고 있는 쪽은 누구인가? 오늘날 미국은 단지 유일한 군사 초강대국일 뿐 아니라 세계 에너지 지배를 확고히 세운 국가다. 겁 많고 순진한 사람들은 이란이 몇 발의 미사일을 쏘며 위협한다고 해서 세계 최강 초강대국의 함대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완전한 환상이다. 이번 작전의 현장을 보라. 미국 해병대는 쓸데없는 협상이나 주변 교전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들은 직접 들어가 접근했고 이란 수출 원유의 거의 전부를 처리하는 중개시설과 섬들을 장악했다. 적의 석유 펌프를 직접 틀어막는 순간 해협 봉쇄 위협은 저절로 참담한 희극으로 바뀐다. 미국은 추가 폭발탄 한 발 더 낭비하지 않고도 테헤란 정권의 경제적 목을 조였다. 외화 수입의 핵심 원천, 즉 독재 국가의 생명선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일격이다. 석유 수입이 끊기면 군에는 급여가 없고 보안기구는 스스로 금이 가며 정권을 등지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패권국 수준의 적 압박 기술이며 상대의 모든 협박 수단을 완전한 무로 바꾸는 방식이다. 정치 관찰자들과 좌파 언론에 적지 않은 일부는 2주 동안 이어진 임시 휴전을 워싱턴의 후퇴라고 떠들어댄다. 이것은 끝까지 유치하고 근시안적인 시각이다. 그들은 권력 통제라는 잔혹한 기술의 수를 전혀 읽어내지 못한다. 무장을 전부 빼앗긴 뒤 적이 당신 머리 위에 강요한 휴전은 결코 후퇴가 아니다. 그것은 목 바로 앞에 겨눠진 날카로운 칼날이다. 미국이 내놓은 최후 통첩의 본질을 똑바로 보라. 조건을 절대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국가 전력 기반 시설 전체가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질 것이다. 이 휴전은 사실상 교수형 밧줄을 조금 느슨하게 해주며 희생자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질식을 더 분명히 느끼게 하는 것과 같다. 미국은 상대에게 회복할 시간을 준 것이 아니다. 정권의 엘리트들이 스스로 공포를 씹으며 생사의 결정을 내리게 할 시간을 준 것이다. 우리는 하나의 법칙 같은 진실을 이해해야 한다.
독재 정권은 그들이 보여주려 애쓰는 모습보다 훨씬 더 연약하다. 그들의 힘은 국민의 지지에서 나오지 않는다. 억압적 보안 체계와 정보 통제에서 나온다. 만약 최후 통첩이 깨지고 미국이 응징을 실행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국가 전력망이 증발한다. 나라는 완전한 암흑 속으로 빠진다. 통신체계와 국내 감시기구, 그리고 진압경찰을 움직일 능력은 전부 마비된다. 어둠이 나라를 덮고 억압구조가 부서지는 순간 붕괴는 미군의 총구에서 오지 않는다. 오랫동안 억눌리고 착취당하고 탄압받아 온 수백만 시민의 극단적 분노에서 온다. 내부에서 봉기의 불길이 솟아오르고 전기와 통신이 끊겨 보안체계가 더 이상 탄압할 수 없게 되면 정권은 모래성처럼 스스로 무너진다. 미국은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모든 거리를 점령하기 위해 지상군을 들여보낼 필요가 없다. 그들은 그저 전기의 플러그를 뽑으면 된다. 그러면 억압된 사회의 잔혹한 생존 법칙이 나머지 일을 자동으로 끝내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뿌리부터 무너뜨리는 전략이다. 만약 당신이 테헤란 상공을 뒤덮은 폭염만 바라보고 베이징 전체를 덮고 있는 공포의 그림자를 보지 못한다면 당신은 세계 지정학 지도를 전혀 읽지 못하는 것이다. 미국은 극도로 현실적인 초강대국이다. 그들은 중간 규모의 이슬람 국가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 수백억 달러를 태우고 최첨단 전투 기술을 총동원할 만큼 한가하거나 어리석지 않다. 이번 전쟁은 훨씬 더 거대한 전체 구상 속에 있다. 이번 작전 이후 가장 크게 상처 입고 가장 많이 피를 흘리는 쪽은 이란이 아니라 바로 중국이다. 중국이 떠들어대는 부상의 본질은 무엇인가? 거대한 산업체계다. 그러나 그 산업기계는 에너지라는 피가 끊임없이 주입되지 않으면 단지 고철더미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그 기계를 움직이는 적과 원유의 핵심 공급 펌프는 누구인가? 바로 이란과 베네수엘라 같은 도전축 국가들이다. 미국 해병대가 이란의 석유 수출 기반 시설에 벼락 같은 타격을 가한 것은 단순히 테헤란의 수입원을 잠근 것이 아니다. 그들은 베이징의 생명줄인 촉수를 직접 잘라낸 것이다. 미국은 세계와 중국의 하나의 냉혹한 현실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미국 해군이 대양과 주요 병목 지점을 통제하는 한 수출과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는 모든 경제는 워싱턴의 낫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지쳐서 휴전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핵심 전략 목표가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휴전을 받아들인 것이다. 적의 석유 펌프를 완전히 손에 넣고 제일 큰 도전자인 중국에게 직접적인 미중 전쟁 없이도 에너지 공급이 언제든 끊길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성공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 수준의 전략 예술이다. 억지력은 완벽하게 구축되었다. 미국은 베이징의 목에 에너지 굴레를 더 조이며 이 도전 국가가 세계 질서를 뒤엎겠다는 오만한 환상을 버리도록 강요하고 있다. 미국이 이란에서 수행한 잔혹한 군사수술은 단지 지역적 응징이 아니다. 그것은 전 세계 앞에 공개된 피비린내 나는 판결문이다. 그리고 이 판결을 가장 큰 공포 속에서 지켜보는 존재들은 다름 아닌 도전축의 다른 구성원들, 즉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다. 평양의 김정은이 지금 편히 먹고 자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는 분명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심 방어 전략을 보라. 그들은 지하로 깊이 파고든다. 수많은 벙커와 요새화된 지하망을 자랑하며 수천 입방미터의 콘크리트와 안반이 최고 지도부를 어떤 공격에서도 지켜줄 것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미국의 이번 이란 작전은 그 환상을 산산이 부숴버렸다. 지질 데이터를 분석하는 인공지능과 최신 세대의 벙커 관통 폭탄을 결합해 미국은 어떤 지하 시설도 결코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아무리 깊이 숨어도 초강대국의 기술은 당신을 찾아낼 것이고 바로 그 벙커를 당신의 무덤으로 바꿔버릴 것이다. 김정은은 테헤란의 폐허를 보며 자기 정권의 핵심 생존 전략이 결국 미국 화력 앞에서 하나의 농담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을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작전이 독재 정권들 사이에 이른바 동맹이라는 것의 잔혹한 진실을 벗겨냈다는 점이다. 이란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폭격이 정권의 경제적 목을 끊어버리는 동안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큰 친구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국제 무대에서 공허한 규탄 몇 마디를 던진 것 외에 무엇을 했는가? 군사적 개입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독재 국가는 본질적으로 절대적인 이기심으로 움직인다.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즉시 몸을 웅크렸다. 그들은 작은 파트너 하나를 구하기 위해 자기 존립을 걸고 죽음의 전쟁에 뛰어들 생각이 전혀 없다. 악의 축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교훈을 배웠다. 미국이 방아쇠를 당기기로 결정하면 당신은 완전히 혼자가 된다. 원조 약속도, 무제한 전략 동반자라는 선언도 결국은 아무 가치 없는 휴지 조각일 뿐이다. 반미 언론과 테헤란 정권에 매달리는 자들이 퍼뜨리는 정말 터무니없고 개변적인 주장이 하나 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으므로 승리했다. 나는 논리다. 살아남았으니 승리라는 이 개념은 완전히 기력이 바닥난 자들의 정신적 자기위안일 뿐이다. 이 살아남음이라는 것을 현실 정치 분석가의 시선으로 해부해보자. 집이 불타 없어지고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은행 계좌가 영구히 봉쇄되었는데 당신이 겨우 호흡기에 의지에 숨만 붙어있다면 과연 스스로를 승자라고 선언할 수 있겠는가? 지금의 이란이 정확히 그런 상태다. 미국은 무엇을 빼앗았는가? 영토를 가져간 것이 아니다. 이 나라가 자기 미래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 전체를 빼앗았다. 현대 군사 기반 시설 전체는 재가되었고 정권의 눈과 귀였던 정보망은 눈이 멀었다. 경제를 움직일 유일한 핵심 외화 수입원인 석유 수출 경로의 통제권은 미국 해병대 손에 들어갔다. 적이 베푼 휴전 아래 겨우 연명하고 국가 전력망을 끊어 버릴 수 있다는 칼날이 매일 머리 위에 매달린 나라의 실제 힘은 0에 가깝다. 어둠 속에 숨어 목숨만 지키려는 소수 정치 엘리트의 고집을 국가 전체의 생명력과 능력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정권은 서류상 아직 항복을 선언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실제 권력의 관점에서 그 국가는 영구적으로 거세되었고 독립적인 행위자로서 지정학판에서 완전히 제거되었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생존이야말로 미국의 파괴적 힘을 가장 선명하게 증명하는 증거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수만 명의 지상군을 투입해 영토를 점령하고 즉시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후퇴나 약화의 신호로 착각한다. 그들은 좌파 매체에서 미국이 중동에서 도망치고 있다고 소리친다. 이것은 패권 초강대국의 전략 사고에 대해 완전히 무지한 어두운 시각일 뿐이다. 극단적으로 현실적인 미국은 결코 젊은 세대의 피를 쏟아붓는 수렁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세계 경찰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을 위해 그런 전쟁을 할 이유가 없다. 미국의 전략은 중동의 쓰레기를 하나하나 치우는 데 있지 않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현상 질서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위협을 즉각 분쇄하고 지역 세력들이 워싱턴이 정한 틀 안에서 스스로 움직이도록 강제하는 데 있다. 미국의 적대적인 극단 세력의 전투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미사일망을 파괴하고 테러 자금 공급의 촉수를 잘라버리는 것은 단순한 응징이 아니다. 그것은 의도된 권력 공백을 만들어내는 지정학적 수술이다. 테헤란의 이빨과 발톱이 모두 뽑혀나가는 순간 중동의 동맹 구조는 자동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같은 핵심 동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된다. 대리 세력의 위협이 사라지면 아랍과 이스라엘 축은 포위를 강화하고 결속을 다질 수 있다. 미국은 해안 밖에서 균형을 잡는 위치에 머물며 때때로 상공에서 벼락 같은 타격을 가하거나 핵심 해상로를 봉쇄하기만 해도 보병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지역 질서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이처럼 교활하고 치밀한 중동 재편의 판을 후퇴라고 부르는 자들은 국제정치라는 책 한 페이지도 제대로 읽을 수준이 아니다. 이것이 국제 무대와 대중 매체에서 스스로를 속이며 떠드는 몽유병 환자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말이다. 눈을 크게 뜨고 현실 정치의 잔혹한 진실을 보라.
한 국가의 힘과 한 민족의 생존은 끝까지 버티는 입에서 나오는 강한 말이나 좌파 신문에 실린 눈물 섞인 연설로 측정되지 않는다. 실제 힘은 오직 차가운 숫자로만 측정된다. 당신의 핵심 기술은 어느 수준에 있는가? 당신의 병참 능력은 얼마나 멀리 뻗어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상대에게 생사를 가르는 자신의 의지를 강제로 관철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번 작전에서 미국은 상대의 군대와 방공망, 그리고 경제 전체를 하나의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렸다. 반대편 정권은 시간 제한이 있는 휴전이라는 은혜에 기대어 간신히 숨을 이어가고 있을지 몰라도 국가적 힘의 본질은 이미 완전히 제거되었다. 이번 사건 이후에도 미국 패권의 시대가 끝났다고, 다극세계가 강하게 떠오르고 있다고 착각하는 평론가나 학자, 정치인은 무력과 절대 권력이 작동하는 법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미국의 거대한 구상은 조금도 금이 간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세운 질서에 도전하는 어떤 세력도 짓눌러버리기 위해 잔혹하고도 완벽하게 그 구상을 계속 작동시키고 있다. 세계의 판도는 지금도, 앞으로도 파괴적 힘과 세계 경제 통제 능력을 손에 쥔 자에 의해 결정된다. 폐허 아래에서 절망적으로 소리치는 자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